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두산천 1교과서. 자, 대단원 첫 번째 대단원의 네 번째 소단원 막내 야구방망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할 때 준비물이 뭐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줬었죠? 맞습니다. 네, 삼색 볼펜, 형광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려는 마음가짐,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궁금한 부분은 메모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40쪽이고요. 자,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죠. 막내 야구방망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대상은 뭐죠? 막내 야구방망이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종류는요, 수필입니다. 수필. 수필은 신변잡기적인 글이다. 이거 한 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공부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글쓴이 정진건 씨가 여기서 뭡니까? 글 속에 등장하는 나하고 어떻습니까? 동일인물이다라는 거. 동일인물이에요. 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해보니 막내 동무 애들 7, 8명이 마루에 둘러앉아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개구쟁이들. 그러나 개구쟁이답지 않게 조용했다. 그 중에 처음 본 아이도 있었다. 그날 저녁에 막내는 야구방망이 하나만 사달라고 졸랐다. 야구방망이. 이 글의 중심 소재라고 했죠? 조르는 대로 다 사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나는 사주마 하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다음 퇴근을 할 때 방망이 하나를 사다 주었다. 막내에게 야구방망이를 사다 주었습니다. 자, 나무단. 그 다음 날부터 막내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왜요? 야구방망이 갖고서 나가서 야구를 했겠죠? 어떤 때는 하늘에 별이 떠야 아주 늦은 시간이 돼야 방망이에 글러브를 꿰어매고 새까만 거지아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연습을 하다가 매우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고 한 사흘을 굶은 놈처럼 밥을 퍼먹는다. 뭐처럼 지구법 나오죠? 몹시 배가 고픈 모습이죠. 왜 이렇게 늦었니? 야구 연습 좀 하느라고요. 이 캄캄한 밤에 공이 보이니? 막내는 말이 없었다. 또 이렇게 늦으면 혼날 줄 알아? 그러나 뭐라는 거야? 그 다음날도 여전히 늦었다. 나는 적이 걱정스러웠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야구를 한다면 그건 취미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에 쏠려서 별이 떠야 돌아오는 것일까? 지금 걱정거리요. 왜 그럴까? 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함과 걱정. 늦게 집에 들어오는 아들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이죠. 왜 또 이렇게 늦었니? 막내는 또 별 말이 없었다. 말 못하겠니? 그러자 막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일 모레 시합이에요. 무슨 시합? 5학년 각반 대항 시합인데 우리가 꼭 이겨야 해요. 늦게까지 연습하는 이유는 뭐죠? 꼭 이겨야 해서. 그때 막내 얼굴에는 너무도 진지한 빛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는 무엇하고 야단칠 수가 없었다. 그럼 시합 끝나면 일찍 오지? 예.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라문단 들어갑니다. 41쪽 라문단. 그런데 시합날이라던 그날 막내는 우승을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이 우승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죠?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몹시 상심한 마음이 드러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실망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프겠죠. 나는 지나치게 승부에 민감한 것은 좋지 않을 듯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니? 갑자기 서두르면 목소 이러면서 막내를 위로했습니다. 하고는 이불을 벗겨주었다. 그러나 막내는 무슨 대단한 한이라도 맺힌 듯 누운 채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내는 이튿날 또 늦었다.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야구 연습을 하는 거죠. 나는 아무래도 이 아이가 자기 생활의 질서를 잃은 듯해서 왜 이렇게 늦었니? 시합 끝나면 일찍 오겠다고 하지 않았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하고 좀 심하게 나무랐다. 자, 시합 후에도 늦은 막내를 혼내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우리 궁금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제야 막내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적는 것은 그 이야기의 대강이다. 막내의 담임 선생님은 40 남짓한 남자분이신데 무슨 깊은 병원으로 입원을 하셔서 한두어 달 학교를 쉬시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학교에서는 막내의 반 아이들을 이 반 저 반으로 나누어 붙였다. 그러니까 막내의 반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배치해 주는 대로 가보니 그 반 아이들의 과시가 많이 아니었다. 서러운 생활을 하는 거야, 다른 반에서. 그런 과시를 받을 때마다 옛날에 자기 반이 그리웠다. 선생님을 졸졸 따라 소풍 가던 일, 운동회에서 다른 반 아이들과 당당히 겨루던 일, 이런저런 자기 반의 아름다운 역사가 안타깝게도 면멸하는 것이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때로는 편찮으신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길도 잘 모르는 병원도 찾아갔다.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은 선생님이 다 나으셔서 오실 때까지 우리 기죽지 말자 하며 서로 격려하게 되었고, 이런 기운이 팽배해지자 가득 차지자 이른바 간부였던 아이들은 자기네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네 사명이 뭡니까? 반 하나를 묶는 거죠. 그래서 몇 아이들이 우리 집에 모였던 것이고, 그 기죽지 않을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야구대회를 주최하여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뭡니까? 소속감을 잃지 않게 하고 그 마음가짐도 기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연습은 참으로 피하는 것이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누구 하나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어요. 연습하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연습이 끝나면 또 작전 계획을 세우고 검토했다. 정말 철저하고 신중하게 시합에 대비했어. 그러노라면 어느새 하늘에 푸른 별이 떴다. 푸른 별이 떴다. 무슨 소리예요? 밤이 되었다, 이 소리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리하여 마침내 결승에 진출했다. 이 반 저 반으로 헤어진 반 아이들은 예선부터 한 사람 빠짐없이 응원에 나섰다. 하나가 된 모습이죠. 그 응원의 외침은 차라리 처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열광의 도가니처럼 들끓던 결승전에서 그만 패하고 만 것이다. 아빠, 우린 해야 돼. 다음번엔 우승해야 돼. 선생님이 다 나으실 때까지 우린 누구 하나도 기죽을 수 없어. 우승해야 되는 이유죠? 정말 하나가 된 마음이고 우승해야 되는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막내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왜요? 감동받아서 그런 거죠. 무슨 만국민의 독립운동사를 읽는 것처럼 감동 비슷한 것이 가슴에 꽉 차오는 것 같았다. 좌절하지 않은 아이들의 그 순수한 열정에 감동한 거죠. 학교라는 데는 단순히 국어, 산수나 가르치는 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튿날 밤 나는 늦게 돌아오는 막내의 방망이를 믿음 있는 마음으로 소중히 받아주었다. 그때도 막내와 그의 동무애들의 초롱초롱한 눈 같은 맑고 푸른 별이 두어 개 하늘에 떠 있었다. 나는 그때처럼 맑고 푸른 별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맑고 푸른 별, 뭐예요? 맑고 푸르다는 건 뭐죠? 순수하다는 소리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줄 쳐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 두시고 필기를 꼭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 필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실하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단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8쪽입니다. 수필이라고 그래줘는 이야기했죠. 체험적이면서 서사적이다. 서사적이다라는 말은요,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서사적이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야구 시합을 통해서 한마음, 단결심을 배우는 막내와 아이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 요거에 감동을 받은 거죠. 시간 순서대로, 요게 서사적이다라는 거. 막내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그 심리 변화. 심리가 변화하죠. 걱정과 근심이었었는데 이제 믿어온 마음으로, 믿음성 있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 글쓴이 체험을 바탕으로, 체험적이며 경험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심리 변화, 이거 중요하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친구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상하다,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지? 궁금한 거예요. 의아함이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막내가 야구 연습 늦게 귀가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 막내가 시합날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나서 혼냈죠. 근데 막내가 야구 연습에 몰두하는 사연을 들었을 때 미안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막내가 다음 야구 대회를 위해서 연습하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어떤 마음? 대견한 거죠. 대견하고 뭉클하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작품에 드러난 소리의 상징적 의미, 맑고 푸른 별 중요하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마음, 그리고 뭡니까? 빛나는 도전 정신.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맑고 푸른 별, 그리고 왜 그렇게 야구 연습을 열심히 했는가, 그 이유, 그리고 그 야구 방망이와 관련된 이야기 알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글쓴이, 즉 나의 심리 변화, 이렇게 변화가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뭐 해야 되죠? 소단원 정리는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그럼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물어보시고 꼭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